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콘텐츠 분석할 때 시장 조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시장 규모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할 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직감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 앞으로 특히 내년도에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활용도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곧 검색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찾거나 노출되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시장 규모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소재나 내용 그리고 자신의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곧 거래 대금의 규모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소재, 내용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거래가 활발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검색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혹시 기획할 때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맞게 내 채널을 설정할 수도 있고 콘텐츠의 소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콘텐츠 성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시장 규모가 하나로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콘텐츠 산업이다 이러면은 콘텐츠 산업 자체의 시장 규모가 한 12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방송이 있고 영화가 있고 뭐 웹툰이 있고 뭐 지식 콘텐츠가 있는 그런 영역으로 굉장히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콘텐츠 시장으로 묶지만 하나하나 또 시장 규모를 또 따로 잡고도 있습니다. 뭐 뷰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뷰티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 규모가 뭐 30, 4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뷰티를 쪼개서 보면은 스킨케어, 뭐 컬러 코스메틱, 헤어케어, 그리고 뭐 영유아 제품부터 바디케어나 향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뷰티 전문가야, 뷰티 콘텐츠 크리에이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뷰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했을 때 여기 좀 파고 들어가지고 여기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뭐 여기 전문가만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혹은 전체 콘텐츠 카테고리의 전문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시장 규모와 혹은 세부적인 시장 규모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내가 다가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또 계속해서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는 세분화할수록 사실 이 전문가들이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전문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카테고리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영역을 섭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뷰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성 케어나 남성 화장품이나 남성 전문 제품, 그루밍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사실 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죠. 뷰티 전문가들은 다 알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영역, 한 특수 영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 뭐 트렌드, 유행,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이나 제품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술술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된 영역별로 전문가들은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에 따라서 디테일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한다면 향후에는 시장 규모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따라서도 본인의 역할이 거기 변동할 수도 있죠. 물론 자신의 이제 그런 전문성 있는 이제 카테고리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자기의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맞물려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면은 이것도 역시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 혹은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게 되면은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를 일단은 파악하게 되는데, 세분화될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나 찾거나 구매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트렌드를 이끌어내거나 감지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은 이러한 추이를 판단해 가지고 더 좋은 소재를 발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성장하는 분야다, 시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거고, 그 검색이나 추천이나 동영상 소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하거나 혹은 새롭게 발굴되거나 이제 만들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를 기획할 때 자신의 소재나 내용, 그리고 향후에 이 콘텐츠들이 계속 찾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서 여러모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언제나 변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이게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대처되거나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그 시장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성장이라든가 구매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쪼그라드는 시장이거나 이제 줄어드는 시장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LED 마스크팩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뷰티, 코스메틱, 디바이스라는 명칭으로 시장의 카테고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제품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기에 관여하려는 이제 파이가 계속 커질 수 있죠. 관련해서는 콘텐츠에 대해서 필요성도 느끼고요. 근데 대체되는 시장, 예를 들자면은 뭐 LED 마스크, 기계로 해서 막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케어를 한다. 하지만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가 수분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뷰티 코스메틱이라고 뷰티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뷰티 디바이스의 대체 상품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하는 것,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검색 엔진의 기능이 강화되고 추천 영상의 역할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이러한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콘텐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정보나 내용들을 녹여내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 분석과 콘텐츠의 그런 기획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 여러분들은 콘텐츠에 어떤 소재를 발굴하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해야겠지만, 시장 추이를 봤을 때 내가 속한 카테고리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활동이, 어떠한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된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검색 엔진,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온 뉴스 콘텐츠만 보더라도 시장이 지금 증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언론사에서 다 써주기 때문이죠. 지금 전년 시장 규모는 얼마 정도고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줄었고 어떤 게 인기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뉴스에서는 지금 가장 시의적인 자료들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또 통계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어요. 통계 사이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통계 사이트인 코시스라고 하죠.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보가 굉장히 자료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종사자 수부터 매출 규모라든가 이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들을 이제 분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기능별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사이트가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통계 포털을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이런 시장의 분석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각 산업별로 이제 산업 모임이라든가 협회라든가 혹은 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이제 에서 지정한 그런 이제 업체라든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나 전망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시장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시고 기획하실 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콘텐츠 기획 때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따봉따봉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